그 인간이 방시혁이라는 인간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얼마나 등가 교환을 했으면 그렇게 뚱뚱해졌을까 싶어요. 엄청 똑똑하거든요. 만약에 날씬한 방시혁이었으면 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상황을 다 인풋과 아웃풋으로 보거든요. 네.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은 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원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앵군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 되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등가 교환이라는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등가 교환 맹신자죠. 등가 교환 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잃지 않으려고 해요. 등가 교환의 반대가 도둑심보잖아요. 네네네. 도둑심보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으려면 내가 네. 영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고위직에 있으신 뭐 관리분들? 맞아. 정치인들이나. 네, 정치인들.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전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우리 룰메이커잖아요, 그들이. 네네네. 그 경제인 쪽에서도 탑이나 네네. 아니면 정치인 네네네. 쪽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이루면 될까요? 대통령이 되시면 앵군님 모든 과거를 다 좋은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 거죠. 제가 베비투스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제 삶에 뭔가가 또 빠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랑 친해져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나머지 친구들과의 문제나 뭐 나머지 사업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되게 당황하고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작은 걸 얻게 되더라도 네네네. 나머지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호적에서 저만 단독으로 있을 거고 전 거세할 거예요. 제 대통령이 될 거라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네네.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네네. 뻔하게 문제되는 게 가족 비리나 아니면 성적인 문제잖아요. 네네. 그 이제 미국 대통령이든 누구든. 네네. 근데 그 정도는 버리고 그 위치에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구에서 역사적으로 몇 명이 남았는지를 보면 대통령들이 이름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위치에 가려고 하면서 안 내려놓으려고 해. 그게 너무 저는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등가 교환을 부정하시는 거네요. 아마 이때까지 본인들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왕들의 전쟁이 대통령이라고 봐요, 저는. 왕들. 사실 우리는 정치인들 되게 막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탑 오브 탑이에요. 바보 연기하는 거고 진짜 총명하고 진짜 총력 높고 살벌한 유전자들의 싸움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밟혀 죽어요. 그런 데 있으면. 확실히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런 네. 정치판의 세계가 네. 있나 보네요. 몇 명 정도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 뭐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왕자의 진짜 게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너무 이제 취해 있어서 그런가 네네. 그 위치에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총수가 되는 그 자리에서 네네. 등가경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기 싫으니까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거죠. 내 선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시대에 누군가가 저는 문제될 것 같으니까 거세를 하고 후보에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가족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그들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간다면 저는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희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내려놓은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더 잘할 거고 얻을 거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성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죠. 등가 교환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얻을 때 네네. 얻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잃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돈 벌 때도 내가 버는 거에 집중한단 말이죠. 내가 3천만 원 벌 거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런 얍사비를 통해서 벌 거야. 그럼 너가 잃는 건 뭔데? 잃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게 세상 이치인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은 얻는 것만 좋아하지 자기가 뭔가 잃게 되는 거는 본능적으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모두 다 네. 등가 교환이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자아를 분리하지 않으면 뭔가 현혹되고 네. 그 정치인들조차도 네. 항상 그 일반인들을 현혹시켜서 네.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로 맞아요.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현혹을 안 당하려면 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주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주체성이요. 대부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20%는 절대 못 넘고 10%도 네네. 못 넘기는 것 같아요. 한 5% 미만? 2, 3% 정도 주체적인 삶. 이런 거죠. 당신은 아침을 몇 시에 먹습니까? 10시? 11시에 먹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저는 아침을 4시쯤에 먹어요. 이렇게 세상이 주어진 네네. 거에 맞춰서 가는 사람들, 네네. 이제 나는 꼭 아침을 7시에 먹고 출근해야 돼. 이거는 주체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이죠. 네네. 그러니까 맞춰지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요즘의 삶이 주체적이냐 아니냐로 돈 벌고 못 벌고도 되게 크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수동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수동적이라는 거는 남의 이득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근데
근데 주체적이라는 거는 내 네네. 이득을 우선하겠다라는 네네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주체성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하죠. 그럼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되게 슬프죠. 그러면 내 주체성을 갖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네. 현혹을 당하지 않겠다. 네,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제 현혹당한다는 거는 상대의 이득에서 휘둘린다는 거니까 네네네. 만약에 네네. 베비투스님이 네네. 모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네네. 저한테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모임에 제가 가서 얻을 거에 집중하면 주체적인 사람이고 근데 그 무리가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가는 거면 수동적인 거죠.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완전 다르죠. 같은 가는 거더라도 네네네. 그 목적에 따라서 주체성이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후자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박보검, BTS가 네. 먹는 저녁 식사가 있어요. 제가 네. 부르면 올 거죠. 네. 왜 와요? 분명 이득이 될 거예요. 있어 보이니까. 네네,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되게 주목받는 사람들이고 네네. 내가 기분이 좋고 네네. 자랑할 수 있으니까 네네, 이게 맞아요. 수동적인 노예 사고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 이거를 네. 똑같은 자리에 가더라도 아, 네네. 내가 이번에 막 진이 진라면을 찍었으니까 네네. 진으로 내가 뭔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내가 브로커 역할을 해서 어디를 광고를 연결해서 내가 수익이 생길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뭐 전국이 이번에 월드컵을 찍었으니까 네네. 내가 이제 그 축구 관련돼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거에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주도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네네네네. 수익을 어떻게 네. 창출할 수 있냐. 네, 그냥 만난 거로 끝나면 그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맞아요. 그런 이득 지점이 없으면 안 나가는 게 주체적인 거죠. 저는 뭐든지 다 허상이 껴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에 집중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질은 네네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어떤 인간의 사고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죠. 그 연습생이었던 그쵸. 아이들을 어떤 가치를. 이 미래를 네네. 확신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사실 어릴 때는 네네. 그렇게 계속 폭력적으로 연습하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걸 누군가 설득한 그 인간이 더 뛰어나다고 보죠. 저는 그 인간이 방시혁이라는 인간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얼마나 등가 교환을 했으면 그렇게 뚱뚱해졌을까 싶어요. 네네. 엄청 똑똑하거든요. 네네.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면 알 거란 말이죠. 본인이 밸런스 있게 몸매도 갖추고 이러면 더 나을 거라고. 근데 그 정도 뚱뚱하다는 거는 뭔가 등가 교환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걸 버리고 네. 그만큼의 성취를 준 근데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네. 자기도 알죠. 네. 자기도 이제 좀 더 식단 관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독한 사람들은 금방 뺄 수 있을걸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서까지 뭔가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날씬한 방시혁이었으면 BTS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저는 네네. BTS보다 방시혁이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시혁 프로듀서님 일화를 얘기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인터뷰 때 자기는 분노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것들을 봤었어요. 굳이 결핍을 왜 자극하냐. 고통스럽게. 네. 성장하고 싶으니까. 성장하고 싶은데 결핍 없이 성장하는 거는 네. 그냥 대충 성장하는 거죠. 본인 총량만큼만. 총량만큼.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도 그냥 속도가 있고 부스터가 있잖아요. 저는 그 부스터를 달려면 결핍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내가 햄버거를 네네. 2개까지 먹는 사람인데 네네. 이틀 굶으면 5개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틀 굶은 상태라고 인지하는 게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체면과도 약간 연관이 네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방시혁 씨도 그렇고 네. 다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분노를 자기의 자양분으로 삼아요. 즐기면서 성공한다는 진짜 네네. 사람들을 기만해야만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결핍 상에서 높이 못 올라갈 사람이니까 네. 그냥 대충 내가 지금 듣기 좋은 말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 기만이 깔려있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즐기면서 하란 말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걸 원해도 그거를 그냥 막연히 원한다라기보다는 그거를 답 잘게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그걸 왜 하고 싶은지 그렇죠. 그거를 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파악해야만 내가 내려놓을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마음의 병 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나는 그 마음의 병을 얻겠다. 그럼 나머지는 따라올 테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막연히 그냥 그 좋은 쪽에만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안 좋은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오히려 좀 담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인드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담담하게 내가 네네. 겪어나갈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4단계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가장 위가 마음의 병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사실 이거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트릭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4단계 그 자기는 마음의 병도 없으면서 건강하게 돈 벌고 싶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애초에 없었던 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심리가 사실 좀 역겹거든요. 그게 등가교환이잖아요. 네. 나는 건강하게 정신이나 몸 지키면서 돈도 네네. 엄청 많이 벌고 싶어. 네네. 그런 경우에서는 애초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97%의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는 지금도 엄청 감사하거든요. 제가 그만큼의 네네.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생겼음에도 이거를 네네. 목표한 걸 얻을 수 있었음에 내가 내 가족들을 지킬 수 네네. 있었음에 감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기 싫은 거죠. 패밀리맨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네네. You see that? Character. And for what? For $9? I mean, that's just so disappointing. 편의점에서 만약에 콜라가 2,000원이에요. 네네. 근데 저한테 10,000원을 내셨어요. 네. 근데 제가 18,000원을 줘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8,000원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좋아하면서. 맞아요. 잘못 주셨어요. 10,000원은 잘못 계산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 심리가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만큼 받겠다라는 네. 그런 네. 정당한 것보다는 네. 뭔가 경제적 이득을 좀 바라고. 유행. 그래서 네. 유튜브에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도 그 결과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저처럼 결핍의 포인트를 맞추는 사람들 싫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긴 싫은데. 네. 난 즐겁게 돈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돈가 교환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그런 멋진 모습들, 뭐 슈퍼카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거를 바라기보다 그분들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까지 뭘 버렸는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개같이 고생한 거. 정말 그렇게 고생한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네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음. 그러면 아마 네네. 나는 그렇게까지는 부자 되고 싶지 않아.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그게 깜냥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보다 더해서 부자가 될 거라는 사람들은 네. 깜냥이 높은 사람들. 사실 아시겠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이 전 싫은 거예요. 엠구님은 지금 깜냥에 다다른 정도로 네. 올라가신 것 같나요? 아니면 더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깜냥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멀리뛰기를 하는데 네네. 2m가 내 신기록이에요. 근데 내가 좀 요즘에 보니까 컨디션도 좀 좋아졌어. 키도 좀 2cm 커진 것 같아. 네. 한번 뛰어보고 싶지 않나요? 네. 뛰었는데 2m 미칠 수도 있지만 네. 뛰었는데 2m 30cm가 나왔어. 그럼 나는 원래 2m 30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3번 정도가 똑같은 게 나와야만 그게 이제 기록도 그렇게 재거든요. 그게 한계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깜냥 테스트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그러면 2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깜냥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깜냥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그냥 누가 주는 돈, 네, 누가 한계를- 생존하기 네. 위해 주는 돈이 달콤하고든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랑 네. 멧돼지. 맞아요. 농장에서도 어차피 수명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농장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도 먹이를 계속 주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게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울타리가 있지만 나중에 울타리 없이도 계속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주면 거기서 못 벗어난대요. 심리적 울타리 때문에. 내가 왜냐면 네네. 거기까지는 돌아와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동물들이. 안정적으로 먹이가 나오니까. 지금 회사 다니는 많은 사람들, 전 노예라고 지칭한 저도 그랬지만 네네. 그 사람들이 울타리가 없는데 울타리가 있다라고 투명의 울타리 안에서 갇혀서 나는 회사에서 못 나가, 무서워. 나는 한 달에 250 주는 거에 취해 있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어쩔 수 없어라고 본인 암시나 최면을 걸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뭔가 직장 다니면서 깜냥 테스트 못하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문제가 없는데 네.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안타까운 노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위한 게 우리의 책이라고 봐요. 이 책을 왜 쓰는지 이제 이해가 좀. 네네네. 그들이 네. 아마 후회할 거거든요, 나중에. 시도를 안 해봤으면. 뭐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네. 이런 거죠. 첫사랑이 있었는데 고백을 못하고 끝났어. 근데 이제 건축학개론처럼 나중에 그 여자가 나 그때 너 좋아했었는데 이러면 후회 남잖아. 네네. 이러면 그렇죠. 그때 고백이라도 해볼 걸. 네. 이게 시도라는 게 고백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녀를 사귈 수 있을 만한 깜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고백이라고 봐요. 네. 어떤 시도들이.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그 고백은 내가 한번 주체적으로 내 끝까지 한 달에 얼마 벌지를 테스트하는 거. 그게 이제 깜냥 테스트라고 보는 거죠.